안녕하세요. 아임피터뉴스 임명도 기자입니다. 아임피터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주 부산의 현안과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곡루역 이우용 정책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되게 일찍 오셨습니다. 우리 이성환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깨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예,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이광수 교수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갖고 사실 이 지난주 거 거의 1시간 통편집, 그러니까 편집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렸거든요. 뭐 편집하는데 되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교수님 말이 끊어지지 않더라고. 계속 이어지셔갖고 우리 이 대변이 말할 틈이 없었어. 그리고 좀 예의를 갖춘 거죠. 뭐 본인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쭉 그냥 선생님께 기회를 좀 많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판에 한번 반박했다가 깽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저희 방송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국장님 나오셨는데 네. 우리 이우용 정책국장님, 저는 사실은 이제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님,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위원장님 하시는데 네. 이 부곡루역 네. 좀 제가 너무 길어서 약자로 얘기했는데 어떤 건가요? 예, 부곡루역은 그 부산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공공기관에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고 또 정부와 관련된 것들 대응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2016년도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성과연봉제가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려고 할 당시에 부산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대응해보자 해서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다양한 노동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단체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다른 지역에는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산 지역은 특히 그 상급 단체가 없는 곳,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부산시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그 전국 공공기관들 중에 부산시에 속해 있는 단체들도 속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저희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공공기관 노조들이 거의 다 모인 건가요? 아니면 빠진 데도 많나요? 시 산하에 있는 그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있고요. 예,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외부에 있는 데도 많이 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데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조금 활동이 뜸하시고 현재 2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 노조는 거의 다 가입을 해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부산의 6대 공공기관들, 예, 뭐 환경공단, 시설공단, 그 다음에 그 스포원, 그 다음에 부산지하철 노조, 그 다음 도시공사, 예,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정부나 노동부에서 볼 때도 이해관계가 똑같은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다른 서로 갈라서 싸우는 건 좀 다른 모습이니까요. 네. 내부적으로 싸움은 없나요?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예. 네. 자, 오늘 우리 이 국장님을 제가 모신 이유가 우리 이 국장님한테 제가 작년인가 한번 들었는데 되게 엄청난 사실을 제가 들었어요. 저도 나름 노조 관련된 노동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다 취재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이 국장님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어요. 토요일이 네.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토요일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정보 같아서 우리 이 국장님을 모시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휴일이 아니면 토요일은 뭔가요? 토요일은 그 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고요. 네. 그 노무사들이나 변호사님들 판례에 의해서는 휴무일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쉬는 날인 거죠. 그냥 특별히 일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날이고 법적으로는 그래서 휴무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휴무일이 뭐냐면은 휴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휴일은 아니지만은 휴일. 그래 쉬는 날인 거죠. 그래서 휴무일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주 40시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주 52시간 제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상에 하루의 주휴를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주휴수당을 주느냐 마냐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일요일 날은 쉬지만 기본급에 월급이 포함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어쨌든 간에 주 40시간 제도가 2003년도에 도입되고 주 40시간 제도와 52시간 막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법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토요일 날 얘기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는 주 40시간이 맞는 거예요? 주 50시간이 맞는 거예요? 현재 법은 근로기준법상에 주 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근로기준법상에 일주일은 매일 8시간 그리고 일주간의 그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40시간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방송에서 주 50시간, 50시간 자꾸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네. 우리 주 5일째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5일 하면은 하루 40시간이니까는 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언론사의 그 첫 헤드라인은 항상 주 52시간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겠죠. 실제로는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출근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럼 8시간씩 해서 5번 출근하면 주 40시간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일을 시킬 수가 없죠. 주 52시간이 된다는 것은 이 40시간 이외에 일주일에 12시간만 초과 근로가 가능하다. 그럼 하루에 4시간씩 하면은 12시간이니까 3번 정도 초과가 근로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토요일 날 일하면 월화수목금토 일중에 하루 4시간 정도 초과 근로가 가능한 거죠. 그 이상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강의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8호 40. 그렇죠. 거기다가 12시간 정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럼 만약에 52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인 거죠. 그렇죠.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90시간 야근 어쩌고 나오는 건 다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과거에는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주일이라고 노동부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에 일을 시키는 것은 이 12시간의 초과 근로 시간에와 상관없이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60몇 시간도 일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월화수목금토일까지가 일주일이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것이 일주일이라고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 해석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새롭게 돼서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라고 해석이 되어서 52시간의 개념이 토, 일요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월화수목금 8시간씩 일하고 12시간을 일을 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8시간, 4시간에서 24시간을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52시간 더하기 12시간 더 24시간이죠? 네. 총 76시간, 이건 아니에요. 68시간까지 가능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바뀐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다. 네네. 자,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뭐 휴일이든 휴무일이든 쉬는 날 아니냐. 네. 이게 뭐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중요한 거예요? 휴일에 쉬는 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분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뭐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만약에 토요일 일을 할 때 토요일인 노동자업이 있거나 근로계약을 쓰실 때 토요일을 만약에 무급 휴일로 협약을 맺으면 휴일 수당을 1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이 없는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일반 분들은 월화수목금하고 토요일 날 일을 할 때는 보통 주중에 8시간을 모두 일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하는 8시간을 곱하기 시간의 수당 1.5로 해서 1.5배의 시간의 수당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쉬는 날이 발생했다. 쉬는 날이 발생해서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시간만 일하게 되면은 8, 4, 32시간밖에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토요일 날 일하는 날이 시간의 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시간의 수당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은 또 휴일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요일 날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냥 8시간밖에 받지 못합니다.
아, 근데 이게 얘기하세요 우리 대변인. 그러니까 연장 근로인데 연장 근로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기법에서는 한 주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넘을 때 시간의 수당을 주기로 돼 있으니까요. 결론은 뭐냐면 토요일을 쉬는 날 네. 일하러 나오라고 해. 네. 그래갖고 나는 화요일 날 쉬었어. 쉬었어. 네. 근데 토요일 날 나가니까는 어쨌든 나는 네. 화요일 날 쉬었어도 토요일 날은 휴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돈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네. 화요일 날 하루 쉬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더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주중에 만약에 휴가를 쓰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토요일 날은 사업주가 원래 한 배만 줘도 되는 거죠. 인건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켜도 보통은 조금 해다가 크면 당연히 일을 안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토요일 날 너 쉬는 날인데 나와서 일해 하면 1.5배도 안 주는데 한 배만 줘도 나와서 일하면은 일요일은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비교가 되니까 차라리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할게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은 이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정의해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나오면 1.5배를 주는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일과 휴무일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네. 토요일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주 5일 다 일했어. 네. 주 5일이 아니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다 일하고, 네. 자 토요일 날 일했을 때, 네. 토요일 날 8시간을 일했을 때, 네. 일요일 날 8시간을 일했을 때 그 돈 임금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현재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2018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휴일날 시간에 일을 할 때는 중복해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2018년도에 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주 52시간 제도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적용이 안 될 때는 일요일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 수당도 플러스 받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도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돈을 200%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8시간 일하는 돈이 8만 원이었다면 일요일날 일을 다 하게 되면 16만 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나가지고 또 법도 바꿔서 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1.5배만 받으니까 12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한 게 네. 사람들은 자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야. 네. 그게 대부분 사람들 다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정말 굶어 죽겠다, 배고파 못 살겠다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갖고 어찌됐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하고 쉬어야지 내 인생을 살 수 그렇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일날 나오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휴일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메리트? 장점은 결국은 돈을 더 줄 테니까 너 와서 일해라. 그렇죠, 그렇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휴일에 좀 일을 이번 달 일해갖고 가방을 사겠다, 핸드폰을 바꾸겠다, 컴퓨터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쉬는 날 또는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8시간 일을 하고 퇴근한 6시 이후에 저희 쉬는 시간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저녁 6시 이후로 저희가 초과 근로를 하는 시간과 토요일 날 저희가 나와서 일하는 시간,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과연 시간의 가치가 같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일거리가 좀 더 있어서 일을 하게 될 상황이 됐을 때 남아서 일을 하는 가치와 토요일 날 일요일 나와서 일을 하는 가치가 지금 2018년 이후에는 사실상 같아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쪽에는 2배를 받았고 이쪽에는 1.5배를 받았던 거죠. 근데 지금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미 오늘 나와서 일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고 회사에 출근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더 일하고 간다고 어차피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날인 거죠. 또 가족들과 놀러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평일날에 저녁 8시간 이후에 일하는 시간의 휴일의 시간의 가치,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하는 가치,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는 가치 과연 같은가? 가치가 다르다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때 그 가치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주 40시간 제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토요일은 휴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도 너무 충격이어서 우리 피터님한테 얘기하게 된 겁니다. 네. 노동 시간이나 노동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주 40시간 하에서 토요일은 일요일과 같을 수도 있지만 일요일과 같지도 않은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조건에 따라서 휴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휴일이 될 수도 있고 휴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조건에 따라 된다는 거죠.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자 알바를 하거나 네. 뭐 할 때 화요일 날 근무하는 애한테 네. 토요일 나 원래 화요일 날 저는 화요일 날 근무하고 네. 이 국장님은 이제 토요일 날 근무냐. 네. 근데 바꿔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주말에 놀러 가려고 다 약속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죠. 뭐 어쩌지 부탁을 해서 일을 해. 근데 돈은 똑같아. 그렇죠. 그럼 내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휴가를 더 간다거나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그 주 40시간 일을 하지 않는 단기간 그 단시간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월화를 일하고 수목금토를 아르바이트를 하면 토요일 날은 월요일 화요일하고 똑같은 무조건 한 발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다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거에 제가 볼 때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계약 알바인데 네. 거의 이제 풀타임처럼 오전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는 볼 때는 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거의 그렇죠. 정규직처럼 그렇죠. 하지만은 속내를 보면은 그냥 아르바이트생,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아예 식당 같은 경우 많이 하잖아요. 월요일날 쉬어버리고 화수목금토일 해갖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일요일만 더 주고 네. 토요일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 휴일의 가치를 좀 바꿔서 휴일이 월요일을 휴일로 만들고 일요일을 휴일로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휴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통해서 일요일 날을 평일로 만들고 월요일 날을 주휴로 만들면 월요일 날이 주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요일 날 일해도 또 휴일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뭐 이 노동법이 그러니까 노무사가 예전에는 노무사가 왜 있는지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사실 저는 그 법보다 노무사가 더 복잡한 것 같더라고. 중요하죠. 예. 그리고 저는 그 이용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큰 회사들 그리고 노조가 있는 곳은 취업규칙이나 맞습니다. 네, 단체 교섭이나 협약에,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이나 조직률은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조가 없는 곳이 더 많은데 노조가 없는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하던 연장 근무를 한 달로 늘려서 하게 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은 불이익한 취업 규칙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조가 거부하면 할 수가 없지만 노조로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그러면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일주일에 뭐 60몇 시간씩 일하고 셋째 주에는 푹 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6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과로사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우리 노조가 없는 분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현재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빨리 만드시거나 그 법에 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보통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그 정규직 집단처럼 보이지만은 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제 구성된 예를 들어 갖고 뭐 대형 호텔의 연회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공항이나 일시적으로 이제 뭐 기간제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노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난 임금 좀 계산 좀 해달라.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토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일을 했는데 받아 보니까는 돈이 안 맞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토요일이 휴일이냐 휴무일이냐의 그 차이.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을 어떻게 정하냐의 차이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몰랐거든. 일요일은 일요일이지 또 뭐 휴일을 월요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이잖아요. 그럼 주 40시간 일하는 날 말고는 쉬는 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일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 이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부와 재계, 노동조합이 워낙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손을 못 대고 그냥 넘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그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뭐 저희 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주 4일제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 주 5일제나 4일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지금의 주 40시간에서 35시간 혹은 32시간으로 더 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나 보수정당들은 오히려 시간을 더 늘리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많이 힘든 게 일을 안 해서 힘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옛날에 주 5일제 처음 시작할 때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망한다고. 그리고 제가 기네스에 올라갈 정도로 네. 학생 수가 많은 네.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교실이 없어서 오전반 오후반 하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야 하루는 애들 다 외부로 돌려라. 네. 그래서 소풍도 가고 박물관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교실이 없으니까는. 그럴 때 그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애들을 공부를 안 시키고 바깥으로 보내냐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새는 애들 학교에 있는 것보다 초등학교에서는 자꾸 보내는 거 현장학습 이런 걸 되게 더 좋아하잖아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최근에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인간형 그 로봇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장에도 사실 이제 로봇가 많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 많은 일을 하게 만들면 안 그래도 작아지는 일자리를 특정한 사람만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일하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 시간을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앞으로 향후의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 로봇이 다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권력이 되지 않을까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 권력이잖아요. 아무도 로봇이 일을 다 대신하고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면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대신해서 기존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코로나 이제 방역 조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네. 뭐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막 그러해서 막 언론에서도 막 띄워줘요. 댓글에 항상 달리는 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당신 가게만 믿고 일자리 안 구하고 거기 있었겠냐 이거지. 사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뭐 우리 그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퇴직 이후에 그 사회 보장 제도나 이런 것들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업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와 관련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줄 것이냐. 사실 분배가 정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로봇으로 벌으면 그래서 로봇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자영업자들에게 사람을 고용했으니 당신에게는 최저임금 이상 되는 돈들을 좀 더 보상해주겠다라고 지원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미 고령자 친화 기업 같은 경우는 고령자를 채용했다고 돈을 더 주거나 또 청년들을 채용했다고 청년 지원 장려금을 주고 있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했다면 채용 그 세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로봇을 많이 쓰면 넌 세금을 많이 내라. 로봇으로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들이 자본가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또 로봇으로 생산한 물건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제가 돌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미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직원들을 여러 번 채용을 해봤지만은 사실 자영업자, 그다음에 조그만 뭐 5인 미만, 10인 미만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제일 힘든 게 이제 월급날이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라에서 저도 고용지원금 받아보고 그러는데 네. 사실 고용지원금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방시킬 만한 금액은 안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고용지원금을 그렇게 준다면은 네. 사람을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사람을 많이 쓰면은 사장도 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편해요. 그렇죠. 근데 그 못 쓰는 이유가 사람 인건비가 비싸다고 막 계속 네, 하고 네.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얘기하셨던 네. 어떤 그 세금을 걷어서 그 네. 세금을 고용을 늘릴 수 있게 고용지원금을 주고 네, 네. 그 월급을 받는 사람 또 쓰고 네, 네. 서로 이제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는 그래도 이용 국장님이 노동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최근에 결정된 최저임금 논란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게 임금 삭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네, 사실 우리 많은 노동자분들이 최저임금만 가지고는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살기가 어려워서 서울이나 부산 특히 5개 광역시도는 이미 생활임금 제도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서 공공기관이 발주를 하거나 하는데 그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최저임금으로도 이제 도시에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정도는 받아야지 살아라고 민간 사업장들한테도 장려하게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줘도 된다라는 단계를 설정하겠다는 거야말로 국민들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된 결정도 내렸고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5%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총리가 뭐랬습니까? 그 경청 만나가지고 임금 좀 적게 올려주랬지 않습니까? 예, 이미 많이 벌은 사람들은 많이 벌었는데 코로나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올려주지 말라는 이런 부총리가 그러면 국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서 기업들 물건 사지 말라는 거가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시국에 네네. 너무 경제가 침체됐다. 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로 손실을 봤던 자영업자들한테 지원금이 실제로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 규모가 적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일본만 해도 미국에도 정당한 세금을 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매출액이 확실히 줄어든 사람한테는 코로나 이전만큼의 지원금이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매출이 지원금이 받아서 너무 좋다는 그런 일본의 어떤 그런 경험도 나올 정도인데. 돈을 안 쓴 거는 사실이죠, 문재인 정부가. 예. 아니 여러 가지 저는 문재인 원조 친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집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가 임금이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근데 물가는 제일 높아요. 그죠. 살기가 어렵겠군요. 그러니까는 제주도는 임금의 기준이 그냥 최저임금이에요. 생활용 임금도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정말 이 탈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제주를 자꾸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김누리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통계 자료를 낸 걸 봤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도 많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놀러도 다니고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임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단순히 우리 국민들께서 입에 풀칠할 정도만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이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주거 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최저임금은 불가능한 거고 또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도 또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입장도 아니다 보니 이 격차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50몇 프로나 되는 부동산 가격으로 보면은 상위 10%가 57%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면적으로 보면 97%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나머지는
아무도 없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좀 단순히 이런 휴일 문제를 제가 오늘 지적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참 좋겠다. 또 대책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저임금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만약에 이제 제가 200 이번에 5% 올랐고 201만 원인가 그렇게 네, 네, 네. 뭐 200만 원 정도 실수령 아예 그냥 실수령에 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네. 제주도 제가 사는 집 그러니까 연세가 1년에 700이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 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60만 원 빠져. 그럼 14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산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140만 원 갖고 못 살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건 맞죠. 일단 4명이서 통신요금. 그럼요. 통신요금.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많이 먹어요. 정말 많이 먹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그 우리 딸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옷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들도 그렇고. 정말 이 최저임금 가지고 4인 가족이 주거까지 해결해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은 이거 밑으로는 주지 말라는 거지 네, 이만큼만 줘라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자꾸 사용자 측이나 뭐 정부는 이만큼만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렇게 정하면 때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보고 자꾸 이것만 딱 줘라 이렇게 하니까 없는 사람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싱가포르가 최저임금이 6,000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 한번 뉴스 같은 거 보셨을 텐데 그 한 평도 안 되는 남짓한 방에서 사시는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많이 나오잖아요. 집값이 비싸서. 결과적으로 대체로 살기 좋은 나라들은 시간당 임금이 높은 곳, 시 살기가 좋고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임금도 평준화됩니다. 요새 뭐 정부가 뭐 진급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급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시간급을 받으면서 단기간 알바나 정해진 계속해서 일하는 흔히 말하는 정규직 형태로 안 하고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정규직 흔히 말하는 월급제로 있는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에 가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급을 올리거나 지금 최근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나 아니면 또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중간에 빨리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재취업을 혜택하거나 실업수당이라든가 나중에 연금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이지 단순히 특정한 하나만 가지고 정부가 이걸 하면은 뭐 경제가 될 거야.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정규직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를 가야만 최소한 먹고 사는 기본은 해결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레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소기업에 보면은 뭐 구인남 맨날 얘기하지만은 그 댓글 보면 다 그래요. 중소기업을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지. 왜 안 가겠어요? 일은 정말 많이 시키면서 돈은 적게 주니까. 최근에 부산시에서도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돈을 뭐 한 달에 얼마만 더 주면 달란다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사 되게 싫어하는데 상공회의소 부산 상공회의소가 이제 그 실태 조사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게 네.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부산시에 있는 기업체하고 네.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네. 연봉이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네. 그래서 그 차이 근데 저는 그 기사가 왜 싫으냐면 전 부산 청년들 되게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300만 원 연간으로 치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꼭 그 300만 원의 차이 때문에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그 12달로 나누면 부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뭐
한 달에 몇만 원 임금 차이 때문에 수도권을 간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좀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연봉 200만 원만 더 올려줘도 자기는 부산에 있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돈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부산 청년들이 볼 때 돈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최저만 맞춰줘 놓고 일은 엄청 많이 시키고 그리고 어떤 이 부산의 그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막대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노동단체도 아니고. 그렇죠. 그 경영계에서 그럼 부산에는 그 우리 부총리 의견에 반대하고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서 최소 300만 원씩 올려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더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나왔던 보도자를 만들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기네들도 보니까는 돈 주기가 벅차. 그러니까는 야 지원금 내놔. 정부 좀 달라는 말이군요. 아니면 네. 시가 나서라. 아. 보조금 다 내놔라. 뭐 그런 의도였다면 저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아내랑 저랑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셋째를 낳을 뻔했다가 안 낳거든요. 근데 그 요새 딱 얘기하는 게 셋째 낳았으면 큰일 뻔했다. 맞습니다. 정말 이 두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야 셋째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근데 왜 셋부터 또 받는 혜택도 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 아내랑 저랑 딱 얘기한 게 짜잔하게 뭐 기저귀 뭐 이런 거 뭐 주지 말고 한 명 나면은 1년에 한 1,000만 원씩 줘라. 아니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3명이면 3,000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돈 더 줄 테니까 애 더 낳아라. 아니, 그게 이거는 왜- 진짜 저 아닌 아니 것 같아요. 근데 1,000만 원 받아가 애 키울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저랑 우리 아내가 했던 말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애를 낳으면은 무슨 혜택을 주겠다, 뭘 주겠다, 다둥이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 둘이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전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자꾸 애를 낳으면 뭔가 혜택을 준다고 쪼잔하게 얘기하지 말고 마치 많이 주는 것처럼 가대포장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출산율을 당연히 높여야 된다고 하면서 출산율의 지원 정책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 정책을 좀 바꿔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정책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노동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아니 정부가 꼭 알을 많이 낳으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낳은 사람 관리를 해야 돼요. 하루에 6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6명을 낳으면 6명이 죽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안 죽게 좀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중대기업 처벌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부산에는 50 그 상시고용 50명 이하의 기업에는 부산 경남에 그 사망 노동자가 늘었어요. 그 중대기업 처벌법이 너무 강하다고 사측이 막 뭐라해요. 근데 왜 자꾸만 아는 많이 나라라고 하면서 죽도록 놔둡니까? 낳았으면 잘 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산으로 가던 이야기를 역시 이용동 지는 이 노동으로 끌고 오네요. 대단하십니다. 뭐 우리가 1시간 내내 똑같은 주제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듣는 분도 재미없을 거야. 그래서 이거 1시간씩이나 하나요? 아니 오늘은 중간에 좀 끊으면 안 되나요? 오늘은 한 5분 정도 더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너는 왜 요새 아이피터가 정치 얘기하다가 요새 계속 이제 노동 얘기로 가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절대 빼놓은 게 전 두 가지가 정치하고 노동. 왜냐면 정치는 나의 모든 것을 옥죄는 어떤 제도적인 모든 장치가 정치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은 뭐냐면 내가 뭐 건물주 아들이 아닌 이상 어쨌든 일을 하고 그 모든 관계가 이제 노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뭐 정치 관련돼서 얘기해보라면은 아마 술자리 한 10시간도 모자랄 거예요. 뭐 윤석열이 어쩌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쩌고 막. 근데 부산에 그 지난주에 나오셨던 이광수 교수. 근데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노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토요일이 휴일이냐?
한번 물어보면은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야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100명 중에 노무사가 그 중에 한 명 끼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몰랐고요. 아마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피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하정관 교수랑 아주 유명한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학생을 가리키면서 노동자들에 관해서 인터뷰를 좀 해와라. 그래서 노동자를 어디 가서 만나죠 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하정 교수가 아주 가까운 데 있다.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이 다 노동자였는데 학생들은 노동자가 우리 집에 어딨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다 나의 문제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문제기도 하고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처럼 이 휴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 40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자랄 때 뭐 경제 개념을 심어줘야 된다. 막 이런 거 좋고 현재 이제 민주주의 관련된 얘기는 뭐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뭐 민주주의의 절차나 헌법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노동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노조가 왜 필요하고 노조가 왜 합법이고 그 다음에 주 5일제 뭐 주 40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좀 심어주고 가장 중요한 노동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시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수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학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내가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일했는데 월급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라면 되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밖에 나오면 도움이 되는 건데 수학 문제를 꼭 삼각형, 사각형을 계산한 건 낼 필요가 있느냐? 뭐 사과가 몇 킬로로 달렸다가 뭐 차가 이런 거 말고도 학교의 다른 과목들이 노동과 관련된 그 교육을 하고 노동 관련된 법들을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과목과 연계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굳이 밖에 나와서 자기의 임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박하게 생각했던 천한 것으로 생각했던 예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업공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게 조직화가 되거나 뭉치면 자기들한테는 위협이 되니까 노동을 자꾸 불온시한 거죠. 좌익화시키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본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노동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거나 되게 작용화 쪽으로 이렇게 색깔을 더 씌우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도 뭐 노동 이러면 당연히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 생각하면 당연히 또 뭐 빨간띠 무르고 이런 거만 생각하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노조도 이런 거 좀 하지 마. 아니 뭐 안 싸울 수는 없죠. 뭐 노조라는 것이. 근데 아까 이제 수학여행 작가인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이제 대본을 쓰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토요일이 휴일이냐 휴무일이냐 이거의 관점 아까 얘기했던 돈 문제.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임금 계산하면서 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무사님들이 적은 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임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토요일 휴무를 해라 이렇게 블로그에 다 있어요. 직접 찾아보시면 그런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토요일을 휴무로 하면 임금 절약할 수 있으니 굳이 휴일로 정하지 말아라고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엄청나게 교육도 많이 되고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한 번도 그런 걸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시코라고 혹시 영화 아세요? 뭐 우리 피터님 정도 아실 정도면 아마 그 미국의 의료보험체계 때문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과거의 노예는 제도로서 이렇게 노예를 했는데 요즘은 노동자들에게 빚을 만들어서 기업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왜냐하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직장을 잃어버리면 파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직장에 남아서 열심히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면 빚이 많으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하고 어쨌든 대출이 많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다.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연끌을 해서 노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 청년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뭐 배낭여행 가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봉이 센 곳에 서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사실 그 연봉을 놓치지 못해갖고 뭐 다른 좋은 이직을 할 수 있는 그 직장이 나오지 않는 한 그렇죠. 정말 그 안에서 보스들의 말을 다 듣고 네, 그렇죠. 한국보다 더 심하게 뭐 우리 그 뭐 악마는 풀어다니 있는 날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켜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들은 그나마 돈이라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그 모진 감내와 핍박과 그리고 그렇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너무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후퇴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전에 도울 선생 같았어요. 아, 그래요? 최저임금. 아무튼 뭐 오늘 저 피터님 저 초대해서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 그 보시는 분들께서 주위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주 40시간의 모태는 주 5일제 근무제이거든요. 주 5일 근무제란 말은 이틀은 쉬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 일주일 중에 이틀이 휴일이 되도록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 저는 오늘 그 이용 국장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끝에 마무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주 5일제는 이틀은 쉬게 하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휴일로 돼야 된다. 이건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임피터 뉴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기사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용 국장님, 그다음 이상원 대변인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한번 또 나와서 이런 재밌는 얘기 좀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뭐 초대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조회수 보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미있어서 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기사도 그렇고 유튜브도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곧 망하겠네요. 다른 언론사들이 토탈 클릭수에 연연할 때 우리는 아임피터 뉴스 가감히 그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토요일은 휴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셨다면은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에 가든지 뭐 임금 계산을 할 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